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네, 오늘은 5월 30일 정묘일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약속대로 무토, 양토인 무토에 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무토라는 거는 넓은 황야와 같은 넓은 벌판이나 땅, 산, 광산, 여러 가지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예요. 이 무토는 일단은 그 기토에 비해서, 같은 음의 토인 기토에 비해서 메마른 땅이어서요. 반드시 무토는 수기운을 꼭 보아야 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양옆에 임수나 개수 아니면은 지지에 해수나 자수와 같은 수의 기운이 있어야만 대자연의 모든 동식물들을 키워낼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답니다. 무토는 오는 대로 다 받아주고 품어주는 넓은 땅이에요. 홀씨가 날라오면 그 홀씨를 받아들여 새싹을 띄워주고요. 큰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 기꺼이 본인의 자리를 양보하여 자기의 양분을 나무에게 공급을 해줌으로 인해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고요. 바위가 자리를 잡아도 그 바위가 단단하게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아주 소중한 글자입니다. 이걸 인간관계에서 이 무토라는 것을 설명하자면 그야말로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다 사심을 갖지 않고 공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무토는 자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자존심과 자부심이 좀 대단한 편이고요. 무토가 좀 지나치거나 심각할 때는 약간의 독선적인 모습도 나올 수 있답니다. 이 무토는요, 어제 설명했다시피 이 간목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무토는 뭐가 될까요? 간목을 기준으로 하면 편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무토는 편재적인 심리가 강하게 내재되어 있는 일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스케일도 크고 욕심도 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토는 지지로 내려오게 되면 진토나 술토로 됩니다. 지지에는 토가 4개가 있는데요. 기토가 지지로 내려가게 되면 축토와 미토가 되고요. 무토가 지지로 내려가게 되면 술토와 진토가 된답니다. 그러면 이 토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무대라고 볼 수 있잖아요. 대자연의 아주 큰 무대, 공간으로서의 그런 무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의미도 되겠고요. 일단 무토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수기를 받아서 목을 키워내는 일, 그게 무토의 사명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토 옆에 간목이 있으면
이 무토는 키워야 할 나무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나 본인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빨리 적성을 찾게 되고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고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될지 방황하지 않고 직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지지의 수기가 흐르면 좀 좋겠죠? 무토는 천간의 수기보다는 지지의 땅속에 지하수처럼 수기가 흐른다면 이 간목이나 을목을 키워내기가 훨씬 더 수월할 테예요. 을목이 자라기에는 무토는 다소 을목이 자라나기에는 스케일이 너무 크지요. 큰 산에 그냥 잡풀들, 화초들이 피는 모습과 정말 아름드리 몇백 년 된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 무토와는 조금 비교를 해보시면 그 느낌의 차이는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간목의 입장에서 이 무토는 이제 재성이잖아요. 재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 공간의 의미가 있어요. 가령 뭐 병화의 재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경금 같은 것들이 있겠죠. 경신금들이 있을 텐데 병화의 경금은 같은 재지만 공간적인 의미보다는 뭔가 경금이 키워내야 할 대상이라는 의미가 되지요. 하지만 이 무토는요, 간목의 입장에서 간목이 살아가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 그 공간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갖고 있는 재가 되겠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형태의 관계죠. 간목과 무토. 그래서 이 무토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은 행동 반경, 공간, 자신의 행동 반경, 활동 공간이 좀 넓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많고 활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약간의 역마의 의미도 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사주에 이렇게 무토가 없는 경우는 자신이 발을 디딛고 살아가야 되는 공간, 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하고요. 좀 소심해지고, 그 다음에 약간 사람이 행동 반경도 좁고, 만나는 사람들의 바운더리도 좀 좁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조성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 무토라는 거는 일단 천간에 계수와 합을 해서 무게합이라는 글자로 합을 이뤄서 화성분을 만들어 낸답니다. 근데 이 무토 자체가 지지의 수기나 아니면 천간의 수기가 없는 상태에서 무게합이 이루어진다면 이때의 개수는 좋은 역할을 못 하겠죠. 두 개가 합쳐져서 원래 개수는 수기여서 좋은 역할을 해야 되는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화로 두 개가 합쳐져서 변했기 때문에 이때의 개수는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한답니다. 고로 무토 입장에서 개수는 정제지요. 정제는 부인을 뜻하지요. 부인이 오히려 무토를 더 메마르게 하는 형상이 되다 보니까 더 본인에게 부인이 도움이 안 되거나 조금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글자 자체는 분명히 숙인데 합쳐져서 화기운이 만들어져서 이 화기운이 무토에게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 이 글자의 쓰임새를 알 수 있고 이 글자가 이 무토일간에게 기신으로 작용하는지 기신으로 작용하는지 알게 될 수 있답니다. 무토가 뜻하는 색깔은 황토색이에요. 그리고 맛으로 보면 단맛에 해당한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이 무토의 성분이 좀 약해서 무토의 힘을 좀 키워줘야 되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계신다면 황토색이나 아니면은 황토색을 생해주는 빨간색의 옷이나 뭐 가구나 액세서리, 장신구 등을 이용하시면 좋을 거고요. 그다음 이 토가 더 강하게 필요한 약간 부족해서 문제인 그런 사주에서는 단맛이 나는 음식들이 본인이 땡길 수 있을 거예요. 본인이 단 걸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보통 이 무토 성분이 토 성분이 좀 약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단 걸 자꾸 찾게 되는 그런 심리도 생긴답니다. 그리고 무토는 일단 황토색이고 그 다음 방향으로 보면은 중앙이에요. 한가운데를 말해요. 왜냐하면은 이 무대는 한가운데 있어야지 누구나 그 무대에 다 공평하게 올라와서 자신의 재능이나 그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으로 보고요. 지지로 보면은 이제 진토와 술토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지로 내려오면 진토나 술토가 되는데 무진이라면 일단 4월달의 무토예요. 4월달의 무토는 어느 정도 겨울을 지나고 수기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아주 좋은 회계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토 입장에서 메마른 땅인 무토 입장에서는 진토를 반기겠지요. 그래서 무진 일주는 아주 괜찮은 일주랍니다. 그리고 술토는요 10월 가을철의 토예요. 근데 이 안에는 수분이 하나도 없어요. 수분이 하나도 없는 관계로 무토에게는 메마른 땅인데 수기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닥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 무토 입장에서 이 술토를. 네. 그러면 또 토가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목은 동쪽 방향 봄이고요. 화는 남쪽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목화 토는 중앙, 그 다음 금은 서쪽 방향, 그 다음에 수는 북쪽 방향이랍니다. 그래서 방향이 목, 화, 토, 금, 수 이 방향으로 가고요. 이 토가 지지의 토가 좀 복잡하거든요. 천간의 토는 양토인 토와 지지의 토인 기토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지만 지지의 토는 축, 진, 미, 술 이렇게 4개나 된답니다. 왜 4개나 될까요? 그리고 이 토의 지지의 토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1월의 토, 4월의 토, 7월의 토, 10월의 토. 이 축토는요, 겨울의 끝자락에 해당돼서 이제 겨울아 너는 빨리 가라, 그래야지 봄이 올 수 있어 하고 잠깐 따뜻해지는 그 환절기의 토입니다. 이 축토의 작용이 없다면 급격한 추위에서 갑자기 급격하게 봄으로 대자연이 바뀌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만물에게 이로울 것이 없겠지요. 잠깐 여기서 탈바꿈을 하는 겁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그리고 축에서 진으로 가는 거는요, 진토. 진토는요, 여지껏 인묘진하고 봄 기운, 인묘진, 봄 기운을 만끽하다가 이 진월에 와서는 이제 여름을 준비해야 돼요. 봄이었다가 갑자기 여름으로 변하면 그것 또한 대자연에서 뭔가 준비해야 될 기간이 촉박하고 그 과정에서 대자연의 질서가 좀 무너지겠죠? 그래서 진토라는 기간을 둬서 이제 여름을 맞이하게 된답니다. 그 다음 사오음이라는, 그래서 여름을 맞이하게 됐어요. 여름도 마찬가지로 4, 5월 동안 맹렬하게 아주 더운 더위를 견디다가 7월달쯤이면 이제 가을을 준비하기 시작해요. 가을을 준비해서 이제 여름은 물러나라, 이제는 가을이 와야 돼 하고서 이제 신유술이라는 그런 가을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래서 또 신유술, 가을의 끝자락인 신유술, 이 술월에 이제 가을, 그래 가을이 이제 너 할 일 다 했어, 이젠 다시 겨울로 가야 돼, 그러니까 너가 좀 가을을 정리를 해라 하고 정리를 하면 다시 해자 추벌인 겨울이 올 수 있는 의미랍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4개의 글자가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 환절기마다 준비해야 되는 시기를 맞이해야 되는데, 그 달이 진월, 축월, 진월, 미월, 술월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지지의 도는 이렇게 4개 환절기의 의미를 갖는 그런 토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하루 조금씩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고 조금씩 어려워지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그거는 좀 반복 청취하셔서 듣다 보면은 어느새 체화되는 순간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오늘은 무토일주에 무토 일간 중에 6개의 일주를 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무인일주가 있겠죠? 무인, 그 다음 인묘진, 무진, 그 다음 진사오, 무, 오미신, 유신, 그 다음 신유술, 그 다음 술해자, 이렇게 6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토 입장에서 인목은 일단 목극토로서 편관이 되겠지요. 그리고 편관이 되고 호랑이고요. 그 다음에 이는 2월이죠.
2월을 말한답니다. 그러면 2월의 무토는 조금 황량하고 쓸쓸하고 좀 춥겠죠? 그러면 아무도 2월 달 정도의 산을 찾아가기가 좀 쉽지 않겠죠. 아직도 눈이 녹지 않은 그런 산일 테니까요. 그래서 무인일주는 다소 조금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 외로운 겨울산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옆에 병화 같은 것들이 있으면 참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관, 키워야 되는 이 관이 천간에 같이 떠주면, 목이 이렇게 떠준다면 취상으로 좋겠죠? 이렇게 된다면 구조가 아주 좋은 무인일주가 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목이 이 무토를 뚫기 위해선 너무 메마른 땅에 뿌리 내리기가 좀 쉽지 않고 그 과정에 무토도 좀 상처가 심하겠지요. 그러므로 뭐 개수나 임수 정도가 와주면 좋답니다. 이렇게 개수가 무토와 바로 붙어 있지 않으면 이거는 일간일 경우에는 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바로 붙어 있을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임목 편관을 깔았기 때문에 권력욕이 좀 있고 카리스마가 좀 있어요. 약간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고 대의가 아니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일주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글자들이 이렇게 병화, 무토, 신금, 임수나 개수 이 정도로 돼 있으면 아주 훌륭한 사주가 될 거예요. 참고로 이 무인일주는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님의 일주이기도 하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외롭게 사셨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무진일주 볼게요. 무진일주는 일단 4월의 무토예요. 4월의 무토고요. 그 다음에 비견이지요. 같은 토예요. 그리고 둘 다 양이에요. 둘 다 양일 경우는 비견이지요. 그 다음에 용이에요. 이렇게 용이 있다면 용이나 이 술이나 진술이 있다면 괴강일주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괴강일주는 일을 똑 부러지게 잘하고 조금 단골 기질이 있답니다. 그리고 또 위아래가 똑같은 흙이기 때문에 뭐가 되죠? 간여지동이 이루어져서 부부 사이에 조금 조심하고 서로 배려해야 되는 일주이기도 하답니다. 그리고 이 진토 안에는 참고로 지장간이라 해서 천간에 있는 성분이 이 지지 안에 숨어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는 을, 개, 무 이렇게 세 글자가 지장간으로 있답니다. 근데 무는 지금 본인과 똑같은 동료나 형제나 친구가 있는데 자신의 정제, 자신의 부인과 합을 하고 있어요. 자기 거여야 되는데 무게가 옆에서 합을 하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다른 남자에게, 다른 동료나 후배나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부인을 뺏길 수 있는 구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의처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좀 많답니다. 그리고 지장간이 나온 김에 여기 임목도 지장간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난에는 지장간이
인무병갑이라고 무병갑이라고 이 세 가지 지장간이 이 인 속에 들어있답니다. 일단 같은 무토가 있는 걸로 봐서는 지장간에 자기와 같은 비견 성분이 있는 사람은 주체의식 강하고 독립성도 강하고요. 경쟁의식 또한 강하고요. 약간 남의 말을 좀 안 듣는 그런 부분도 좀 있답니다. 좋게 말하면 주체성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고요. 나쁘게 말하면 좀 자기만의 생각에 갇힌 똥꼬집이 보인다라고 말씀도 드릴 수 있어요. 이 성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병화. 병화는 무토 입장에서는 편인이지요. 서로 지금 화생토니까 생해주는 입장이니까 인성이 토가 되고, 병화가 토가 되고요. 병화가 인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둘 다 양이기 때문에 양이 붙으면 편인이라고 그랬어요. 편이 붙는다 그랬죠? 편인이 되고요. 그 다음 간목은 목극토로서 자신을 극하는 관이 되고요. 둘 다 양인 관계로 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비견, 편인, 편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일단 무토 자체는 메말은 땅인데 만약에 주변에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 무인일주라면 이 병화가 이 무토를 더 메마르게 해서 이 간목이 자라기가 조금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간목은 참 상당한 분량의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렇지만 주변에 수기가 있다면 이 병화로 인해서 이 간목은 그 수기를 땅속에서 받고 하늘에서는 병화를 받아서 이 간목이 잘 자라는 형태가 돼서 이 간목은 또 관이다 보니까 직장의 모습이 되게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공직이나 그쪽 부분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요. 어디 가도 뭔가 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리고요, 오는 우리 고양이가 또 올라왔네요. 오는 말이에요. 말이고, 그 다음에 오는 인신사해가 역마라고 했지만 오미도 인신사해가 아니어도 역마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는 화생토죠. 이건 음이 있고 이건 양이다 보니까 그럼 정이 붙겠죠. 근데 화생토 그러면 정인이겠죠. 정인이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그리고 오 안에는 병기정이라는 지장간이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은 에너지가 아주 넘치죠? 이 무토도 스케일이 굉장히 커요. 그럼 이 무토를 내달리는 말 굉장히 멋있죠? 굉장히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오일주들. 스케일도 크고요. 에너지도 아주 넘친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역마예요. 활동 범위가 얼마나 넓겠어요. 동해번쩍, 서해번쩍. 가만히 못 있는 분이시겠죠? 네. 그리고 정인 성분이 지지 있다면 보통 정인 성분을 가지고 있으면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보아요. 근데 그 인성이 길신일 때 자신의 사주에서 좋은 역할을 할 때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정인이라 하더라도 이 무토가 병정화를 가지고 있고 수기가 하나도 없는 무토라면
더군다나 또 오화가 열기를 여기다가 계속해서 주면 이 무토는 바짝바짝 마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가 이 메마른 땅을 쓸모없게 해요. 그러면 이 무토 입장에서는 이 열기를 필요로 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하겠죠. 공부를 싫어하고 공부를 안 하게 될 가능성들이 높아요. 이럴 경우에는요. 그리고 일단 이 안에 정인이, 이 안에는 정편인이 다 있네요. 정인과 편인이죠. 편인과 정인이 있고요. 기토는 이 열기를 잠깐 흡수해주는 습토예요. 여기 안에는 그래도 습기가 들어가 있는 촉촉한 논밭을 말합니다. 비겁이라, 겁재라 그러죠. 같은 토성분인데 음량이 다르면 겁재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지에 비견이나 겁재가 있으면 경쟁심이 대단하겠죠?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과는 항상 경쟁을 해야지 돈도 내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고 밥도 내가 더 많이 먹을 수 있고요. 명예를 가져도 내가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지지의 겁재나 비겁 아니면은 지지 안에 지장간 속에 비겁이나 겁재가 있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경쟁심이 투철하답니다. 경쟁심이 투철하다 보니까 현대 생활에서는 아주 유용한 성분을 가지고 있고 적응을 아주 잘할 수 있는 좋은 인자가 몸에 장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겁재 성분이 있어서 경쟁심, 투쟁심, 이기고자 하는 심리, 주체성, 독립성 강하고요. 그다음 편인과 정인이 다 있어요. 공부는 좀 나중에 할 가능성이 높겠죠. 본인이 원하는 공부, 뭔가 사실은 청년기에 하는 공부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은 일간은 장년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간에 있는 이 인성은 좀 늦게 본인이 좋아서 하는 그런 공부일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러니까 뭐 취미로 하는 공부거나 네, 아니면 어느 한 분야에 있어서 많은 본인이 뭐 최고가 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성분이겠지요. 나이가 먹고서요. 그 다음 신은 8이라고 그랬죠? 신은 8월이랍니다. 8월이에요. 사실상 더운 날인데 사주에서는 신유수를 가을로 치고요. 신은 가을의 초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신은 원숭이고요. 그 다음에 토생금, 금이죠. 토생금, 식상인데 그 중에 이것도 양, 이것도 양이다 보니까 같으면 뭐라 그랬죠? 식신, 다르면 상관. 그리고 신 중에는 신무임경이라는 지장간이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식신이다 보니까 많이 좀 베푸는 성향이 강하고 뭐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겠지요. 그리고 요리를 잘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 언변이 좋을 수도 있겠고요. 또 건강의 별이기 때문에 건강하답니다. 근데 무신의 식신은요, 본인이 내뱉는 성분이 금이다 보니까 식신은 말이기도 하잖아요. 말이 금처럼 좀 딱딱하고 똑똑 부러지고 자칫하면 약간 너무
떡 부러져서 야무져 보여서 약간 인간미가 떨어질 수도 있어 보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식신은 부드러운 성분으로 내뱉는 수가 내뱉는 수가 베풀어주는 목일 경우에 가장 예쁘게 말을 하고 부드럽게 얘기하고 상황에 맞는 분위기에 맞는 그런 말들에 좀 더 재주가 있답니다. 근데 이거는 금으로 맺기 때문에 조금 딱딱하고 약간 너무 이성적이고 차가울 수 있답니다. 그 부분을 좀 무신일주들은 참조하셔서 말을 가급적 조금 따뜻하게 부드럽게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신은 원숭이지요. 재주가 아주 많답니다. 재주가 많고요. 그리고 이 안에 지장간을 보면 비견이 있고요. 그 다음 임수 있어요. 임수는 토국수지요. 자신이 극하는 거는 재가 되는데 둘 다 양이에요. 같으면 편이라 그랬죠? 편재. 그리고 경은 토생금, 그야말로 금인데 둘 다 양이에요. 같죠? 그러면은 토생금, 자신이 내뱉는 거니까 편인데 이거는 식신이네요. 같으면 식신, 다르면 상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면 비견 성분이 있다 보니까 경쟁심이 뛰어나요. 뭘 하나 해도 이기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겠지요. 그리고 편재. 편재를 밑에 깔고 있으면 작은 돈에 만족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큰 돈을 바라니까 아무래도 편재는. 그리고 또 편재의 또 특징은 유흥성도 있어요. 편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놀기도 잘 하신답니다. 아주 잘 놀고 분위기 메이커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편재는 또 공간적인 지각 능력도 되거든요. 재라는 성분 자체가 공간적인 지각 능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판단력도 좋고요. 그 다음에 큰 그림도 되게 잘 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돈과 연결이 많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더 좋은 게 지금 무신일주에서 더 좋은 게 식신도 있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반드시 편재는 결과물이라고 했잖아요. 그 결과물에 대한 노력, 과정은 사실 식신이거든요. 여기서 기획해서 아이디어 내서 노력하면서 얻어내는 부분이 이 재라는 성분이에요. 사주에서 이 식신 편재가 다 있어야지 노력과 그거에 따른 결과물까지 다 가져올 수 있는 사주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무신일주는 굉장히 부지런하게 노력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잘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일주라고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신은 연마의 뜻도 있잖아요. 연마의 뜻도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더라도 뭐 수입 수출에 관련된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금과 관련된 그런 금은 뭐 전기, 전자, 뭐 철강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에 관한 그런 수입 수출을 통해서 돈을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는 구조가 된답니다. 무신일주는 참 멋있는 일주예요. 겪어보면은 주변에 무신일주가 있으시면은 한번 잘 살펴보세요. 가까이 두기 아주 괜찮으신 분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살짝 딱딱해 보이는데요. 사귀다 보면은 진국인 분 있잖아요. 그런 진국인 분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좀 지우고 할게요. 이번에는 술이 남았고요. 무자가 남았죠? 무술. 위아래가 똑같네요. 간여지동이 되네요. 둘 다 토죠. 간여지동이 되고요. 개고요. 10월이에요. 10월의 토예요. 가을에서 겨울로 넘기는 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비견이지요? 비견이고요. 그 다음에 술 속의 지장가는 술, 신, 정, 무가 있답니다. 일단 무술일주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지지의 진이나 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괴강이라고 해서 똑부러지고 기도 좀 세고 간골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술일주들이 종교인들이 좀 많아요. 제가 어제인가요? 설명을 드렸죠. 지지에 술이나 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종교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띠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 생활에 깊이 빠져 있다거나 종교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정신적인 깊이가 깊어서 정신적 구도자가 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설령 종교 생활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마음의 평화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체 수단이 될 수 있답니다. 그러므로 지지에 술이나 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종교 생활을 좀 하세요. 네. 그리고 간여지동이에요. 간여지동이다 보니까 부부 사이 유의해야 돼요. 서로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항상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는 한 번 물면 잘 놓지 않죠? 무술이면 더 하겠죠. 그쵸? 비견이 두 개고요. 비견을 깔고 있는 일주들은 간여지동인데, 간여지동 안 그래도 센데, 개의 성향처럼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그런 성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비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굉장한 자존심의 소유자, 그 다음 경쟁의식, 주체의식, 그 다음 약간의 선민의식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무술일 경우에는 수기가 없다면 아주 힘들어지는 일주가 되겠죠? 수기가 필수죠? 수기가 필수고, 더군다나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 토에 간목을 키우기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무술일주가 좋은 구조로 나오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간목을 키우기에도 이 안에 신금이라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것들이 땅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조금 손상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간목이 자라려면 수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 수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목을 키우기도 좀 쉽지 않고요. 그렇다고 또 병화가 오면은 안 그래도 메마른 땅에 더 건조해서 간목을 키우기도 쉽지 않겠죠. 이럴 경우에는 위, 아래, 천간, 지지 다 수기운이 하나쯤은, 그러니까 합해서 2개 정도씩은 좀 되어야지 그래도 중간 이상의 사주 구조가 좀 나올 수 있답니다. 그리고
정화는 화생토로서 인성이고요. 인성이긴 인성인데 정화는 음이고, 이건 양인 관계로 서로 다르면 정이죠. 정인이에요. 정인. 화생토. 근데 화생토에서 지금 좋을 입장은 좀 아니긴 해요. 메마른 토에 지금 열기를 더 가해주니까. 근데 무술일주가 만약에 뭐 겨울에 해월이나 자월에 태어난다면 뭐 정화는 이때는 좋은 역할을 하겠죠. 추운 계절에 무토다 보니까 따뜻하게 땅에서 열기를 받쳐준다면 겨울 동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런 풀들이나 나무가 조금 이 온기에 의해서 겨울을 잘 지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무토 또 설명 이거 안 해드려도 되죠? 이제는 비견의 특성은 너무너무 여러 번 설명을 한 관계로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무토는 방향으로 보면은 중앙이랍니다. 그리고 색깔로 본다면 그야말로 황토색이겠죠? 유추가 되죠. 이 정도는 황토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토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사주. 그 전에 화토중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사주 중에 모두 목화토금수 오행이 갖춰져 있는 사주를 가장 좋은 사주라고 말을 해요. 그런 사주는 평탄해요. 인생이 부족한 게 없으니까. 사주는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도 그 많은 성분에 의해서도 파탄이 나고, 너무 적은 성분, 없는 성분에 의해서도 파탄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행은 골고루 있는 것이 좋고요. 어떤 사주를 보면은 화와 토로 이행 두 가지 오행으로 이루어진 사주도 있답니다. 그런 사주를 화토중탁이라는 용어를 써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화와 토로만 구성된, 이행으로만 구성된 사주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종교인들의 사주에서 아주 많이 볼 수 있는 사주랍니다. 그래서 화토가 중중한 사주는 종교인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오셔요. 그런 분들에게는 종교인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권해드릴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토가 많을 때 문제점. 토가 많으면 일단 토가 토극수, 수가 모자라게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이 토가 가장 문제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럼 수에 관련된 장기는 심장, 방광, 생식기에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답니다. 토국수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토가 너무 많다 보면 토를 생해야 되는 게 뭐죠? 화지요. 화의 힘이 빠지겠죠. 여기도 토, 저기도 토, 저기도 토, 저기도 토. 그러면 하나의 화로 토 4-5개를 생하게 되는 사주들도 있는데, 그럼 화에 관한 문제도 좀 생길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화가 뭐 하나하나 아주 미약하게 있는데 토가 많으면 화의 문제로 생기는 거는 심장이나 소장 쪽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므로 이 토가 많으면 결국에는 토를 극해주거나 아니면 토의 힘을 빼주거나 하는 방법으로 이 토의 힘을 줄여줘야 된답니다. 그러면 토를 극해서 토의 힘을 빼주는 성분은 목의 성분이겠죠? 목이 토가 많다 보면 목의 성분이 토의 성분을 약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목의 성분을 활용하면 좋고요. 목의 성분은 동쪽이에요. 동쪽으로 머리 방향을 두고 주무시면 좋고요. 일상에서 초록색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또 설기를 해야 되잖아요. 토생금, 금으로 해서 토의 힘을 빼야 된단 말이죠. 금의 색깔은 흰색이고요. 금의 방향은 또 어디겠어요? 서쪽이겠죠? 서쪽도 길하고 흰색도 길하답니다. 그리고 토가 너무 많으면 수해 문제가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일상에서 수분 섭취를 좀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목의 방향. 그리고 수분 섭취도 좀 많이 하셔야지 수의 부족을 조금 막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수를 뜻하는 검은색도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토가 적다면 큰 나무가 뿌리 내리기가 쉽지가 않겠죠? 뿌리를 내리다가 산사태가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무토의 사명인 이 나무를 키우는 일이 바로 그 무토의 사명인데 자신의 사명, 자신이 키워내야 할 목을 제대로 키워낼 수 없기 때문에 결과물을 제대로 얻어내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무토가 적게 되면은 무토를 보충을 해줘야겠죠. 보충해주는 인자로는 인성이나 비견, 자신과 같은 성분, 비견으로 보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토의 인성은 화생토로서 화학, 그리고 비견, 자기와 같은 토성분인 비견으로 보충을 하면 이 무토가 좀 더 단단해서 나무를 잘 지탱해서 키워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토가 유리하다 그랬잖아요. 토는 방향으로 보면 중앙이에요. 그리고 토는 또 황토색이죠. 황토색을 많이 활용해 보세요. 황토색이 좀 그러면 겨자색, 머스터드색 그런 색깔, 그런 색으로 어떤 식으로든 포인트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흙도 많이 밟고 산다면 좋겠죠. 아파트보다는 마당이 흙으로 깔려져 있는 그런 단독주택에서 사시면 참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는 방향으로 따지면 남쪽이고요. 색깔로 따지면은 어디가 되겠어요? 색깔로는 빨간색이 되겠죠? 머리 방향 남쪽으로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일상에서 빨간색을 가까이 하시고 사시면 좋고요. 이렇게 토가 적으면 반드시 수해 문제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집안에 가습 많이 신경 쓰시고 수분 섭취 많이 하시고 어항, 분수대 그런 것들 많이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거의 무토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인 내용은 다 설명이 된 것 같네요. 네, 오늘 양토인 무토의 강의를 이만 마치겠고요. 내일은 음토인 기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